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코 먹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어도 정상, 전정기능 검사를 해도 정상, 혈액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이 어지럼증은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석증이나 전전신경염은 검사로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하는 PPPD라는 병과 머리를 다친 후에 생기는 미로진탕, 그리고 양쪽 귀의 균형기관이 모두 약해지는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입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석증이나 전전신경염, 메니에르병 같은 질환들이죠. 또 하나는 이 머리, 뇌의 문제입니다.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죠.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검사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움 환자들 중 일부에서는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환자분은 분명히 어지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귀나 뇌의 구조는 멀쩡한데 뇌가 균형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는 정상인데 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PPPD라는 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 머리를 다친 후에 귀 안쪽에 아주 작은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CT나 MRI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미로진탕 같은 경우가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셋째, 이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와 같이 양측 귀의 균형 기관이 비슷하게 나빠진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구조적인 이상이나 좌우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데 양쪽이 똑같이 나쁘면은 균형이 또 맞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PD입니다. 영어로는 Persistence Postural Perceptual Diseas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PPPD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환은 일단 3개월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은 아닙니다. 이 눈앞이 돌진 않는데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약간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또 몸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움직이는 시각 자극이 있는 환경, 예를 들면은 복잡한 무늬의 카펫이 깔려 있는 복도나 사람들이 많은 건널목에서 이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PPPD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이석증이나 전전신경염 같은 급성 어지럼증을 먼저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의 뇌는 위험하다 라고 인식하는 경계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후에 어지럼증 자체에 적응을 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원래 질환이 호전되어도 이 높은 불안, 전정 및 균형 감각에 대한 과도한 경계, 공간 방향 정보에 대한 과도한 시각 의존성이 지속되는 분들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어지럼증에 대한 이 경계 모드가 해제되지 않고 주관적인 어지럼증과 자세 불안정이 지속이 되고, 이는 다시 어지럼에 대한 부적응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뇌가 계속 과민한 상태로 있으면서 작은 자극에도 자꾸 어지럼증을 과도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PPPD는 3개월 이상 어지러운 만성 환자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전정기능 검사, CT,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혈액 검사 등의 여러 검사에서도 특정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PPD는 진단 자체도 쉽지 않고 진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본인이 이 병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하고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약물 치료는 보조적으로 불안감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약물 치료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로진탕입니다. 이 머리를 다치고 나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두통이 지속이 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뇌진탕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뇌진탕과 유사하게 교통사고와 같이 머리 쪽에 외상을 입은 후에 어지럼증이 생기고 장기간에 그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CT를 찍어봐도 두개골에 골절은 없고 뇌출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머리에 외상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석증도 생길 수가 있고 외상 후 편두통성 어지럼증, 외림프 누공 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로진탕입니다. 이 머리뼈에 골절은 없지만 귀 안쪽 깊은 곳에 그 충격이 전해지면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뇌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구조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때 귀 안쪽 막에서 미세한 출혈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외상에 의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다친 직후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며칠이 지나서 외상의 충격이 줄어들면서 도리어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확인도 어렵고 초기에는 이 외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CT에서 뼈가 안 깨졌고 MRI에서도 특별한 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정기능 검사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전정기능의 약간의 이상만 확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상 후 어지럼증은 원인에 따라서 며칠 이내 금방 낫는 분도 있고 몇 년씩 계속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로진탕은 보통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동반된 전정 재활로 어지럼증을 자꾸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입니다. 이름 그대로 양쪽 귀에 있는 균형기관의 기능이 모두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에서 1%에서 2% 정도로 알려져 있고 고령에서 그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걸어가거나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세상이 흔들려서 보입니다. 그걸 동요시라고 하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사물이나 배경이 흔들리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고 고개를 돌리거나 걷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등의 움직이는 과정에서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머리가 움직여도 눈이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시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균형기관이 약해지면 이 자동 보정이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어두운 곳이나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밤에 어두운데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을 갈 때 유난히 비틀거리거나 간혹 넘어질 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낮에도 눈을 감으면 실제로 몸이 이게 비틀비틀 흔들거립니다. 그러면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는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정 항생제나 일부 항암제를 아주 오랫동안 써야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가면역, 뇌수막염, 양쪽 귀에 발생한 메니에르병, 혹은 급성 전정 장애가 여러 차례 재발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영상학적 검사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균형 검사에서도 애매한 전정 기능 이상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진상 양측성 전정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면 온도 안진 검사나 두부 충동 검사, 동적 자세 검사 등을 포함한 특수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양측 전정 기능이 모두 저하가 되면 사실 회복은 어렵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저하된 전정 기능에 대한 보상 적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세 가지 질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는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고요. 세 가지 증상 모두 치료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각각의 그 발생 원인이 다 다르고 과거력, 증상들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각 증상에 해당하는 적절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검사는 특정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검사로 발견되지 않는 어지럼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명확한 진단을 받으면 증상 개선의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계속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질환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PD는 급성 어지럼증 후에 뇌가 계속 과민한 상태로 높은 불안감이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입니다. 미로진탕은 머리에 발생한 외상 후에 전정기관과 관련된 중추에 손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고요. 양측성 전정기능 저하는 양측 균형기관의 기능이 모두 저하되어 움직일 때 시야가 흔들리고 균형이 잡기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이 세 질환 모두 일반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적절한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한 문진과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어지럼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의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